안녕하세요. 코올리기 시절 제 도시락 반찬 빼먹던 놈이 45년 뒤엔 제 단짝 친구까지 빼먹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35년 내조를 깔끔하게 마침표 찍은 58 여자입니다. 저 같은 분들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써봤어요. 저요? 젊었을 때 나름 쓸만했어요. 건설회사 경이었거든요. 숫자 보면 딱 감이 오는 사람이었어요. 장부 한 장만 봐도 어디서 새는지 바로 잡아내고 과장님이 저 믿고 결산을 맡길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머리를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남편 양말 짝 맞추는 데 썼어요. 35년 동안요. 박철수.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남자예요. 점심시간에 제 도시락 들여다보면서 야, 너네 엄마 김치 냄새 진짜 좋다 하던 그 녀석이요. 20살에 같이 서울 올라와서 제 부모님이 저 사람이면 믿겠다 하셔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면 믿겠다고. 남편은 밖에서는 어찌나 호인인지 동창들한테 형이니 아우니 하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샀어요. 그걸로 초등학교 동창회장까지 됐으니까요. 근데 집에서는요. 동창들 커피값은 잘도 긁으면서 제가 10,000원짜리 티셔츠라도 하나 들면 "그거 꼭 사야 해." 하며 눈치를 그렇게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해 5 월이었어요. 제 생일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배 벅벅 긁으면서 주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밥 언제 되냐?"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요. 미역국을 떠다 줬더니 남편이 한 숟갈 뜨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네 얼굴 꼭 축 처진 미역줄거리 같다. 어쩜 이렇게 늘어졌냐." 제 생일날 제가 끓인 미역국 앞에서 들은 소리예요. 35 년을 같이 산 와이프한테 저게 할 소린가요? 뭐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입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냥 숟가락을 들고 꾸역꾸역 미역국을 집어넣었죠.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철쭉 냄새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저 소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딱 하나. 남편이랑 철쭉지 한번 가는 거요. 제 생일이 철쭉 피는 시기랑 딱 맞아서요. 해마다 이맘때 되면 TV에서 철쭉 축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랑 손잡고 꽃구경 한번 하는 거요. 한 번은 용기 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올해 철쭉지 한번 가 볼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꽃구경은 무슨. 집 앞에 나가면 꽃 널렸는데 뭔 축제까지 가냐. 그 기름값이 얼마냐." 그 뒤로는 말을 안 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바람막이를 걸치면서 한마디 던지대요. "나 동창 모임 있어. 저녁은 거기서 먹을 거야." 대답도 안 하고 나가더라고요. 현관문이 그렇게 닫히고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그게 제 생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TV도 안 켰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자였어요. 미자는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예요. 45년 지기요. 중학교 때 미자네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수학여행 비용도 몰래 지어주고 첫 직장 보증도 제가 섰어요. 미자 엄마 돌아가셨을 때 영안실에서 밤새 손잡아 준 것도 저예요. 미자가 들어오면서 스카프를 풀었어요. 짙은 카멜색 카시미어 스카프였죠. "영수가, 나 어제 동창회 잠깐 들렸거든? 근데 있잖아. 남자애들이 네 남편한테 그러더라고. 와이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철수가 얼마나 속상해 하던지. 철수 걔가 집에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마음은 있는 사람이야." 그 말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겠지. 남편이 동창회장 된 게 한 5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총회니 뭐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음식이란 음식은 제가 다 집에서 해서 날랐어요. 잡채 2대야, 전 3판, 갈비찜 1솥. 그렇게 모임을 차려 놓으면요.
남편이 동창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영숙이가 고생이 많지. 이게 다 집사람 손맛이야." 그러면 동창들이 박수를 쳤어요. "철수 네 복이다. 영숙이 고마워." 하면서요. 저는 부엌 쪽에서 그걸 들으면서 웃었어요. 뿌듯했어요. 그때는요. 근데 모임 끝나고 집에 오면요. "잡채가 좀 질었어. 저는 또 왜 이렇게 두껍게 부쳤냐?" 그게 끝이에요. 수고했다는 말은 없었죠. 미자가 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제 손을 탁 잡으며 말했어요. "영숙아, 그래도 철수처럼 한결같은 남자가 어디 있냐. 네가 꽉 붙들어야 해." 그때 저는 찻잔을 건네려고 미자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순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스킨이요. 그 냄새가 미자한테서 났어요. 저는 찻잔을 그냥 내려놨어요. 미자는 쫑알쫑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영수가, 철수가 어제 동창들한테 얼마나 잘하던지 다들 부러워하더라고. 저런 사람 어디서 구했냐고. 근데 있잖아, 영수가. 너 요즘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야? 철수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까지 눈치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다 속상해서 그래. 진짜." "그렇구나. 너도 좀 풀어줘. 그 사람 집에서 너무 꽉 잡지 말고. 알았지?" "응, 알았어." 저는 2시간 동안 웃으면서 차도 따르고 맞장구도 쳤어요. 근데 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남편이 쓰는 그 흔하디 흔한 오이 냄새 섞인 남자 스킨 향이 왜 그 기집애 목덜미에서 진동을 하는지. 미자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에이, 설마 그냥 비슷한 스킨 쓰는 거겠지. 요즘 그런 거 편의점에서도 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자꾸 손이 멈추더라고요.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영수증 꺼내 세탁기 돌리려다가 그냥 서랍을 열었어요. 별 생각 없이요. 지갑 속에 카드 내역서가 접혀 있었어요. 저는 경리 출신이에요. 숫자 읽는데 30초면 충분해요. 근데 이상했어요. 제가 모르는 가맹점 이름들이었어요. 우리 동네도 아니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근처도 아닌.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서 제자리에 넣었어요. 부엌으로 나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녁이 되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밥 줘." 남편은 저녁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그리고는 숟가락 놓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대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까 접어 넣은 그 숫자들을 다시 머릿속으로 펼쳤어요. 그게 어딘지, 남편이 거기서 뭘 했는지. 설거지 다 하고 손 닦고 나오는데 민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디지털 보안회사 다니는 우리 아들이요. "어머, 아빠 폰 오래됐던데 내가 가서 바꿔드릴게요." "응, 그래. 와라." 밤에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캐시미어 스카프, 스킨 냄새, 카드 내역서.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이건 30년 전에 제가 배운 거예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서 카드 내역서를 다시 꺼냈어요. 격리 시절에 늘 하던 대로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봤어요. 금액, 날짜, 가맹점 이름, 전부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우리 동네 마트도 아니고 남편 회사 근처 식당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었어요. 제자리에 넣었어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남편은 옆에서 드르렁 코를 골고 있었죠. 에이, 설마 거래처 밥 먹은 거겠지. 동창들이랑 어디 놀러 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근데 그 스킨 냄새가 자꾸 코에 걸렸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서 말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늦어. 동창 모임 있어." 어젯밤에도 동창 모임이었는데 이번 달만 벌써 4번째였어요. 그날 오후에 세탁기를 돌리려고 남편 바지 주머니를 뒤졌어요. 원래 늘 하던 거예요. 영수증이나 지폐 들어있으면 꺼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안주머니에서 종이가 하나 나왔어요. 반으로 접힌 메모지였어요. 식당 이름이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남편 글씨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다시 접고 세탁기를 돌렸지요.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에이, 설마. 거래처에서 받은 거겠지. 근데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부드럽고 둥근 필기체. 여자 글씨였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었죠. 10시가 넘었더라고요. 남편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데 머리에서 낯선 샴푸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 샴푸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귀가 쫑긋 세워지고 코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술 냄새가 나는지, 담배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 또 그 냄새가 나는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 사람 핸드폰을 아무 데나 던져놓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충전기 꽂아두고 거실에 놔두고 자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렵부터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자다가 뒤척일 때도 손에서 안 놓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들어간 거예요. 때마침 진동이 울리길래 가서 봤더니 화면에 이름 대신 이니셜 두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고 그냥 뒤집어서 소파에 엎어놨어요. 샤워 끝내고 나온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저를 한번 보더군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본 척이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니셜이 누군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옆에서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죠. 그 이니셜 두 글자가 누구인지. 다음 날 낮이었어요. 우리 아들 민호가 왔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민호가 들어오면서 아빠 옆에 앉더니 말하더라고요. 오빠, 폰 많이 오래됐지? 새 폰으로 바꿔드릴게요. 데이터 옮기려면 지금 백업 한번 받아야 하는데 잠깐 줘봐요.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폰을 건넸어요. 한 20분쯤 됐을까요? 오빠, 다 됐어요. 다음 주에 새 폰 갖고 올게요. 민호가 다녀가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별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동창 모임 있다고 나갔다 왔고, 저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돌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딱 꼬집어 뭐라고 할 순 없는데 자꾸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그러다 토요일이 됐어요. 남편은 동창 모임 있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가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대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나서 어딜 가나 싶었는데 현관문이 닫히고 얼마 안 있다가 비노가 왔어요. 현관 들어서는데 표정이 없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엄마 배고파." 그 말부터 하던 녀석이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주춤거리며 식탁에 앉는 거예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민호가 노트북을 펴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엄마, 나 먼저 물어봐도 돼요?" "응, 그래. 요즘 이상한 거 느낀 거 있어요?" 저는 잠깐 민호를 봤어요. "왜?" 민호가 주춤거리며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저한테 보여줬어요. 사진들이었어요. 클라우드에서 복구한 거라고 했어요. 아빠 폰에 연동된 두 번째 계정에서 나온 거라고요. 저는 그 화면을 봤어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45년지기 내 단짝 미자였어요. 철쭉 아래서 찍은 사진이었죠.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미자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죠. 그 사진들을 보는데 눈물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물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철쭉이었어요. 제가 철쭉 보러 가자 했을 때 집 앞에 꽃 널렸다고 했던 사람이, 기름값 아깝다고 했던 사람이, 저한테는 35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줬던 그 철쭉길을 미자랑 걷고 있었어요. 그 꼬라지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이 차가워지더라고요. 뭔가 단단한 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아? 일단 이거 회사에 가져가서 동영상이나 카톡 내용도 더 복구해 볼게. 아빠한테 절대 티내지 마. 알았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녀석의 손을 꽉 잡아섰지요.
걱정 마라. 내가 35년 동안 장부 맞추던 사람이야. 나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독한 경리였다. 민호가 가고 난 뒤 저는 곧장 장롱을 열었어요. 가죽 파우치에서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남편 카드 내역서에서 봤던 가맹점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장소, 금액, 격리 시절에 늘 하던 대로요. 숫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감정은 속여도 장부는 속일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서 들어왔어요. 상을 차려 내놓으니 남편이 숟가락을 대다 말고 투덜대더군요. 어휴,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당신 요새 정신줄 놓고 살아? 국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평소 같으면 미안하다고 다시 해준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남편의 그 뻔뻔한 면상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어줬죠. 그러게 다음번엔 소름 끼치게 놀랄 만큼 딱 맞는 간으로 준비해 줄게. 남편은 제 말뜻도 모르고 코를 박고 밥을 먹대요. 저는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그 소리 뒤에 숨어 이를 악물었죠. 그래 철수야, 미자야, 너희들이 먹은 그 비싼 밥값 내가 단 1원도 틀리지 않게 정산해 줄게. 기대해라.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두 개의 장부로 나뉘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35년차 묻어난 아내의 장부를 펼쳤고 혼자 남은 어둠 속에서는 서슬퍼런 경미의 비밀 장부를 채워나갔죠. 남편 놈은 이제 대놓고 넥타이를 고르고 구두를 닦더군요. 동창회장 체면이 있지. 후줄근하게 나갈 순 없잖아. 그 뻔뻔한 입술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머릿속 주파날은 살칵살칵 분노의 소리를 내며 튕겨졌지요. 그 무렵에 민호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엄마, 카톡 내용이랑 통화 기록 일부 복구했어요. 프린트해서 갖고 갈게요. 그러던 금요일 저녁 예고도 없이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그 기집애가 화사하게 웃으며 서 있더라고요. 영수가 나야.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어서 내가 케이크 좀 사왔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미자가 사온 딸기 케이크를 잘랐어요. 선홍색 딸기 시럽이 하얀 생크림 위로 번지는 게 마치 제 가슴에 흐르는 피 같더라고요. 미자는 그 예쁜 입술로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더니 제 손등을 탁 덮었지요. 근데 영수가 너 요즘 철수한테 너무 딱딱하게 구는 거 아니니? 철수가 밖에서 나한테 그러더라. 요즘 집구석이 감옥 같아서 숨이 막힌다고. 너 그러다 남편 밖으로 들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더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그래? 아니, 요즘 철수 씨가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회장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잖아. 영숙이 네가 좀 더 살살 다독여 줄 알 것 같아서. 제 집 거실에서 제 남편과 바람남년이 저를 걱정한다며 훈수를 툭디다. 포크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저는 웃었지요. 그래? 우리 철수가 너한테 그런 고민 상담까지 해? 미자야, 넌 정말 나보다 우리 남편을 더 잘 아는 것 같다. 어머, 영수가 우린 45년 지기잖아. 철수 고민이 내 고민이나 마찬가지지 뭐. 미자의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울리는데 문득 미자의 목에 걸린 그 캐시미어 스카프가 보였어요.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그 명품 브랜드 로고. 제 생일날 제 미역국 앞에서 미역줄거리 같다고 비아냥대던 남편이 이 기집애 목에는 이 비싼 걸 둘러줬던 거예요. 미자가 돌아간 뒤 저는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락스로 박박 닦아냈어요. 그리고 민호한테 카톡을 보냈죠. 민호야, 언제 올 수 있어? 민호 답장이 바로 왔어요. 내일 갈게요. 다음 날 민호가 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왔죠. 어머, 이거 봐. 2년째 카톡이야. 종이 뭉치를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이 바스러지더라고요. 두 잡것들이 어찌나 알콩달콩하던지. 오늘
자기간 스카프 너무 예쁘다. 어제 호텔은 편했어? "철수야, 나 이번에 동창회 이름으로 나가는 찬조금 그거 그냥 내가 써도 돼? 가방 하나 사고 싶은데." 저는 그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동창회 찬조금. 제 통장에서 매달 나가던 그 돈이요. 저는 종이를 내려놓고 민호를 봤어요. 민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이 카톡만 2년치가 넘어요. 2 년.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2 년이면 제가 동창회 음식 날라다 차려 놓고 부엌 구석에서 웃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 그리고 이거 봐. 민호가 다른 종이를 내밀었어요. 계좌이체 내역이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불륜보다 더 무서운 숫자가 제 눈에 들어온 거죠.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에서 나갔던 그 동창회비, 그리고 남편이 운영비 명목으로 따로 챙겼던 수천만 원의 공금들. 저는 민호가 가져온 계좌 내역을 격리 시절 장부 보듯 샅샅이 뒤졌지요. 입금자, 초등학교 동창회, 출금처, 땡땡 명품관, 땡땡 특급 호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과 제 친구가 작당하고 동창들의 피 같은 회비를 도둑질해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이 아침 대바람부터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나 오늘 철쭉 축제 답사 나가. 동창회 가을 행사 장소 좀 보려고.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 답사라. 35년 동안 제가 가자고 할 때마다 기름값 아깝다고 면박을 주던 그 길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아주 기쁘게 닦으러가는 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민호의 차에 올라탔지요. 우리는 남편이 간다고 한 철쭉 축제 행사장 근처에 차를 세웠어요. 5월이었어요.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저는 저 창문 너머로 그 꽃들을 봤어요. 이렇게 예쁜 거였구나. 35년 동안 한 번도 못 왔던 곳인데.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저기. 저는 민호가 가리키는 쪽을 봤어요. 멀리서 남편이 보였어요. 그리고 미자가 보였어요. 둘이 팔짱을 낀 채 나란히 걷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미자한테 뭔가 말을 하는데 미자가 웃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도 따라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라 낯설더라고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웃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민호가 고성능 카메라를 꺼내 두 연놈들을 찍었어요.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박혔어요. 철쭉 꽃잎을 미자의 머리에 꽂아주며 아이처럼 웃는 남편,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교태를 부리는 미자. 집에서는 밥 줘, 국이 짜다, 미역줄거리 같다며 독설만 내뱉던 그 입술이 미자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탕처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소름 끼치는 다정함이 제 가슴에 칼날처럼 꽂히대요. 사진 잘 찍혔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그래, 잘 됐다. 차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핸들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장부의 숫자들이 이제야 딱딱 들어맞기 시작했거든요. 횡령한 공금 5천만 원, 바람 피운 기간 2년, 그리고 내가 버려진 35년. 집에 돌아오니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더군요. 꼭 아까 본 철쭉처럼요. 저는 장롱 아래 칸에서 수첩을 꺼내 마지막 줄을 채웠어요. 최종 결산, 사회적 매장 및 경제적 파멸. 그날 밤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 들어와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을 때 저는 민호가 뽑아준 사진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정갈하게 깎은 사과 한 접시를 곁들였죠. 다음 날 아침 사진을 발견한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할 줄 알았거든요.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이내 식탁을 쾅 내리쳤어요. 사과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고 남편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지요. 당신 미쳤어? 어디서 이딴 뒷조사를 하고 다녀? 이게 뭐야? 감히 남편 뒤를 캐고 다녀? 철쭉 아래서 미자랑 입 맞추는 게 동창의 업무니? 그 백화점에서 긁은 100만 원이 회비 운영비냐고 묻는 거야. 나이 먹고 외롭다는데
동창끼리 꽃구경 좀 하고 의료 좀 한 게 무슨 죽을 죄야? 당신이 집에서 맨날 미역줄거리 같은 얼굴로 나를 대하니까 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이건 다 당신이 자처한 거야,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남편은 쥐 불륜과 횡령을 뻔뻔하게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어요. 점심쯤 되니 동창의 단톡방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미자. 얘들아, 영숙이가 요즘 갱년기가 심하게 왔나 봐. 철수가 나랑 동창회 일로 잠깐 만난 걸 가지고 오해해서 우리 집에 쳐들어오겠다고 난리네.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이 기집애가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45년 단짝이라는 년이 제가 의부증에 걸려 미쳐버린 여자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죠. 순식간에 저는 고마운 영숙이에서 질투에 눈먼 미친년이 되어버렸어요. 에휴, 영수가 철수가 회장집 맡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네가 좀 참지 그랬니? 미자가 고생이 많네. 영수가 너 그러다 큰일 나. 병원 좀 가봐라. 35년 동안 잡채를 무쳐 나르고 갈비찜을 해서 먹였던 그 동창들이 단 한 명도 제 편을 들지 않더군요. 오히려 회장님 기죽이지 마라. 미자 상처 주지 말라며 저를 비난했어요. 남편은 그런 반응을 보란 듯이 제 코앞에 들이밀며 비웃더군요. 봤지?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이 미쳤다고 해. 조용히나 있어. 한 번만 더 이딴 장분이 사진이니 들먹이면 그땐 정말 당신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릴 줄 알아. 알겠어? 남편은 집안의 가구들을 부수며 으름장을 놓고는 다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텅 빈 거실, 깨진 접시 조각들 사이에 홀로 남겨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완성되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사과 조각을 묵묵히 주워 담았어요. 그리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가죽 가방을 꺼냈죠.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건설회사 경리과에서 분신처럼 아끼던 나무 주판과 손때 묻은 회계장부가 들어있었어요. 주판 알을 손바닥으로 한번 훑으니 차르르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소리가 마치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울리더군요. 민호야, 들어와라. 제 부름에 민호가 USB 하나를 들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엄마, 여기 아빠가 동창인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이랑 법인 카드로 의장해서 긁은 영수증들 다 정리했어. 그리고 그 꽃밭에서 찍은 영상도 고화질로 보정 끝냈고. 저는 민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한쪽에는 남편의 개인 계좌, 다른 한쪽에는 동창의 공금 장부.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했죠. 미자가 선물 받았다던 그 캐시미어 스카프. 12월 24일 동창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서 빠져나갔더군요. 둘이 철쭉 축제에서 먹고 마신 특급 호텔 숙박비. 어린이날 기념 모교 장학금 명목으로 세탁되어 있더라고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할 때마다 제 입가엔 서늘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 손가락 끝에 피 나잖아. 민호의 말에 보니 너무 세게 주판에 튕겨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더군요. 하지만 통증은 느끼지 않았어요. 35년 동안 남편이 제 가슴에 낸 생채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앞의 장부는 점점 더 선명한 범죄 기록으로 변해갔어요. 남편님이 동창들 앞에서 호인인 척 베풀었던 그 모든 호의가 사실은 동창들의 노후 자금과 쌈짓돈을 훔쳐 지 여자에게 갖다 바친 비겁한 도둑질이었다는 증거.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어요. 정산 대상 박철수, 이미자, 정산 일시 모교 개교 기념일 행사. 민호야, 이거 행사장에서 제일 큰 스크린에 띄울 수 있지? 걱정 마, 엄마. 아빠 축사 시작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쇼가 시작될 거니까. 어느덧 모교 개교 기념일 행사 날이 왔어요. 전국의 동창 300명이 모인 연회장은 비싼 뷔페 냄새와 들뜬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무대 위엔 제50회 졸업생 개교기념일 대잔치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중심엔 나비 넥타이를 메고 한껏 멋을 부린 제 남편 박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우리가 코올리게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건 바로 의리 아닙니까? 남편이 마이크를 잡고 의리를 운운할 때마다 제 입가엔 비린 웃음이 걸리더군요. 무대의 맨 앞자리, 제가 밤새워 묻혀보낸 잡채를 입에 넣으며 남편을 향해 하트를 날리는 미자의 모습도 보이대요. 두 사람의 세상인 양 화기애애한 그 꼴을 보며 저는 민우와 눈을 맞췄죠. 준비됐니? 엄마, 가세요. 이제부터 여긴 엄마 무대예요. 저는 눈부시게 흰 상복을 입고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300쌍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죠. 당황한 남편이 마이크를 가린 채 낮게 읊조리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빨리 내려가, 당장.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뺏어들었죠. 그리고 객석을 향해 아주 우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창회장 박철수의 아내 한영숙입니다. 오늘 회장님이 의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리 출신이라 그런지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 의리는 믿음이 통 안 가서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동창회가 지켜온 진짜 의리를 이 자리에서 결산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간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이 번쩍하며 켜졌어요. 첫 번째 사진은 철쭉 아래서 남편이랑 미자가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억하는 비명과 함께 수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이 떴어요. 장부였어요. 5월 5일 모교 장학금 200만 원 지출.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는 저 예쁜 스카프 보이시죠? 미자 씨 목에 걸린 캐시미어 스카프요. 저게 바로 여러분이 후배들 장학금 하라고 낸 돈으로 산 겁니다. 우리 박 회장님이 미자 씨 목이 추울까 봐 특별히 장학금으로 둘러주셨네요. 행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르다 이내 벌집을 쑤신 듯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내 회비가 왜 저 가시나 가방이 된 거야? 벅철수, 너 미쳤어? 우리 노후 자금 털어서 불륜질을 해? 남편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고 미자는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피하려다 의자 다리에 걸려 철쭉 색깔과 똑같은 레드와인 속으로 처박혔죠. 철수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 35년 내조비 그리고 네가 횡령한 공금 5,840만 원. 법인 인감 들고 온 민호가 지금 밖에서 경찰들이랑 기다리고 있어. 정장 끝났다. 이제 나가서 죗값 치러.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300명의 동창이 내뿜는 분노는 화라산 같았죠. 35년 동안 제가 묻혀나른 잡채며 갈비찜을 먹던 사람들은 이제 그 젓가락을 남편과 미자에게 겨누고 있더군요. 박철수, 내 아들 결혼식 때 낸 찬조금도 저 귀집의 명품백이 된 거냐? 당장 내놔. 내 돈 내놔. 이미자,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영숙이 등쳐 먹고 해장 꼬셔서 호의코식하니까 좋디? 식탁보가 뒤집히고 비싼 와인잔들이 바닥에 박살났어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경찰차가 도착하자 드디어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하더군요. 저기요. 저는 아무 죄 없어요. 철수가 다 시킨 거라고요. 와인 범벅이 되어 바닥을 기던 미자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의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그 가증스러운 연기력은 여전하더군요. 저는 그냥 동창회 도와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얘가 억지로 선물 사주면서 입 막은 거라고요.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뭐? 이미자, 네가 먼저 가방 사달라. 호텔 가자 꼬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네가 쓴 공금 장부 네가 다 사인했잖아, 이 독한 년아. 남편의 손에 미자의 그 비싼 카멜색 캐시미어 스카프가 쥐어지더니 찍 소리를 내며 처참하게 찢겨 나갔어요. 35년 호인이다 불리던 박 회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 살 길 찾겠다고 단짝 친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추잡한 늙은 남자만 남았더군요. 이거다. 이거 놓으라고 박철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야, 너 감옥 갈 때 나만 갈 줄 알아? 너도 공범이야. 횡령 공범.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해대더군요. 동창들은 그 추태를 핸드폰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퍼뜨리고 있었죠.
아마 내일 아침이면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의 동창회 밴드의 두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공공의 적으로 박제될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무대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민호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죠. 엄마, 이제 가요. 아빠 퇴직금 가압류 신청도 이미 들어갔고, 집도 엄마 명의로 돌리는 소송 준비 끝났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으며 평생을 보낼 거예요. 파티가 끝난 뒤에 정사는 생각보다 더 냉혹했어요. 남편 박철수는 동창회 공금 횡령죄로 고소당했고 그동안 회장님 소리 들으며 떵떵거렸던 대가는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죠. 퇴직금은 동창회 변제금으로 압류되었고 35년 동안 제가 지켜온 아파트는 제 명의로 온전히 돌아왔어요. 남편은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쫓겨나 매일같이 전화를 해대지만 저는 그 번호를 차단해 버렸죠. 미자요? 그 잘난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르고 동네를 활보하던 그 기집애는 불륜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에 다 퍼지는 바람에 살던 집까지 내놓고 야반 도주를 했어요. 45년 우정을 배신한 대가로 그 기집애는 이제 평생을 도망자로 살며 자신의 그림자조차 의심하며 살아가겠죠. 일주일 뒤 저는 아들 민호와 함께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어요. 남편이 아깝다던 그 기름값 신경 안 쓰고 당당하게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에 구름을 봤죠. 제주도 들판에는 철쭉 대신 노란 유채꽃과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이게 진짜 엄마 선물이야. 민호가 작은 꽃다발을 선물해 줬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찍어본 제 독사진 속에는 더 이상 축 처진 미역 줄거리 같은 여자는 없었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정산할 줄 아는 당당한 한영숙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숙 언니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시락 반찬 뺏어먹던 그 코올릭의 인연이 평생의 동반자가 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시퍼런 배신의 칼날이었네요. 하지만 우리 영숙 언니 울고만 있지 않았죠? 30년 장롱 속에 넣어뒀던 그 날카로운 격리 본능을 꺼내서 아주 깔끔하게 정산해 버렸잖아요. 언니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세월들이 가끔은 당연한 희생처럼 취급받기도 해요. 하지만 숫자는 속여도 내 마음은 못 속이는 법이거든요. 내 가슴속 장부가 적자라고 외치고 있다면 이제는 펜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누가 내 인생에 꽃을 안 사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주머니 털어서 내가 제일 비싼 꽃 사버리면 그만입니다.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굽어버린 그 손가락.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나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동안 정산 안 된 내 청춘, 이제부터 내가 다 이제까지 져서 받아낼게 라고요. 지금까지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언니들, 내일은 더 시원한 소식으로 만나요.